두뇌 보완객 144절 못마땅하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하다 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또 예전에 배운 적 있습니다. 마땅하다, 못마땅하다 이 말은 추론에 쓰는 말이죠. 추론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추론을 평가하려면 추론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인데 전제와 결론의 관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마땅하다 못마땅하다는 특히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면 마땅하다 배웠죠. 따라 나오다는 건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일단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따라 나온다 배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따라 나오게 되려면 기억이 참이고 니은이 거진 새가 없다. 이게 따라 나오는 관계라 했죠. 기억이 참이고 니은이 거진 새가 없다. 참거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따져보았을 때 기억과 니은의 참관문을 다 따져보았을 때 기억이 참, 니은이 거짓인 새가 없다. 참거가 없다. 참은 있고 뭐 거참도 있고 그거도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참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 기억과 니은,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따라 나온다가 됩니다. 그럼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는 관계, 이게 마땅한 관계인데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온다. 가 성립하는 것이 그 추론이 마땅하다 또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마땅하게 따라 나온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차이는 전제는 문장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하고 한 개의 관계인데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새가 없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전제 이제 추론이 마땅하다 또는 추론으로부터 전제로부터 결론이 마땅하게 따라 나온다. 이 말은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새가 없다가 되는데 문제는 전제가 여러 개니까 전제가 모두 참이고 이렇게 되겠죠. 전제가 어떤 건 참 어떤 거지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전제가 모두 참이야. 전제가 하나하나 두 개면 두 개 다 참, 세 개면 세 개 다 참. 그다음에 결론이 거짓인 그런 세 개는 없다가 그 추론이 마땅하다 되겠습니다. 못마땅하다는 말은 뭐냐? 전제들을 다 따져보았는데 전제들이 모두 참, 그 다음에 결론이 거짓인 그런 새가 있으면 못마땅하게 됩니다. 이까지는 혹시 이해했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거, 전제가 한 개밖에 없는 거. 그 x 따라서 x 이거는 y. 이거나 넣기죠. 예전에 이거나 넣기를 몰라가지고 많이 헷갈렸잖아요. 네. 이제 알겠습니까? 네. 이거나 없애기 기억납니까? 네. 이거나 없애기도 기억 못했잖아요. 이건 없애기도 기억 못했죠. 지금 기억합니까? 네. 얘를 뭡니까? 공식을 말해보세요. 이건 없애기요. 예. x 이거나 y 일 때 뭐 x나 y가 거짓이면 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말해보세요. 길게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x 이거나 y. x는 것이다. 따라서 y. 이걸 기억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 못하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왜 딱 박혀있을 거 아니야? 제가 공식을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본인 여동생 이름 압니까? 안 좋아합니까? 이름 알죠? 네, 알아요. 가족 이름 다 알잖아. 그 이름 외우는 것하고 지금 공식 외우는 거 비교했을 때 네. 공식 외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지. 공식은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외우고 쉽지 않다고? 네. 아, 참 큰일이네. 저절로 외워져야 되죠. 외우고 쉽지. 아, 우리 동근 학우님 알다가 모르는 친구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우들이 동근 학우님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자, 아무튼 자 이거나 넣기. 자, 어쨌든 x가 전제죠. 그래서 전제 자리에 x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x 이거나 y가 결론인데 이 결론 자리에 x 이거나 y를 썼어요. 네. 요
이제 이 전체는 여기는 알겠죠? 어떻게 전제가 여기 밑에 x를 쓰고 갤론 밑에 x나 y 이거나 y를 쓰는 건 알겠죠? 네. 자, 그런 뒤에 이것의 참값 몬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x가 나오고 y가 나오니까 이제 x, y가 있고 세 개를 이렇게 네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x는 그대로 참참 그거니까 참참 그거, x 이거나 y는 참참참 그거 이렇게 나오죠. 네. 참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전제가 참 결론이 거짓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제가 참 결론이 거짓인 것이 없습니다. 없죠.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인 게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세계를 모두 따져보았는데 전제가 참, 결론이 거짓인 게 없다.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것이 없다. 달리 말해서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수는 없어. 그런 세계는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경우에 마땅하다가 되겠습니다. 따라 나오는 관계고 마땅하게 되겠죠. 전제로부터 결론이 마땅히 따라 나오고 이러한 추론은 마땅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이거나 없애기. x 이거나 y. x는 것이다. 따라서 y. 이게 이거나 없애기인데 이 경우는 전제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전제들 썼고요. 전제들 하나는 x 이거나 y.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x는 것이다. 결론 여기 y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x, y가 등장하니까 세 개를 네 개에 나누어서 네 개의 세계를 구별했습니다. 그런 뒤에 x 이거나 y의 참값 몬을 그려보니까 참참참거, 이거나는 참참참거였죠. 그 다음에 거짓이다는 x는 거짓이다는 여기 x가 참참거니까 거거 참참이 되고요. y는 여기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참거 참참. 일단 요 전체의 참값 몬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이해됩니까? 네.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뒤에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결론이 그인 세계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전제들이 모두 참인 세계는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전제들이 모두 참이 된 경우는 한 가지요. 3번 세계 한 가지밖에 없네요. 네. 이 한 가지에서 결론도 참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세계가 없죠. 네. 없다. 이 경우에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마땅하게 따라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추론은 마땅한 추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참가문을 보고 일단 이 추론이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못마땅하다가 마땅하지 않은 건데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세가 있다. 전제들은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일 수 있어. 이걸 못마땅한 거예요. 야, 너 전제에 참은 참이라고 할 수 있어. 참이지만 그렇다고 결론은 거짓이 가능한 것 같은데, 결론이 거짓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야, 전제를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그로부터 결론이 거짓일 수 있어. 이 말은 결론을 못 받아들이겠어. 이 말이잖아. 내가 전제는 다 받아들이겠지만 결론을 못 받아들이겠는데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아. 전제가 모두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어. 결론이 가능해. 결론이 거짓인 게 가능해. 그게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예를 가져왔습니다. x 이거나 y, x 따라서 y는 것이다. 많은 학우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x 이거나 y, x 따라서 y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답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일단 규칙에 이거나 없애기라는 규칙을 먼저 쓰라. 일단 이거나 없애기는 아니에요. 맞죠? 이거나 없애기 x 이거나 y, x는 것이다. 따라서 y는 참. 이게 이거나 없애기인데 x 이거나 y, x 따라서 y는 것이다는 일단 이거나 없애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거나 없애기와 비슷한 제2의 이거나 없애기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러한 추론이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 마땅하게 따라 나오는지 이 추론은 마땅한 추론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제들 자리에 x 이거나 y 쓰고 그다음에 x를 썼습니다. 두 전제가 있고요. 그냥 결론은 y는 비슷하니까 썼습니다. 그런데 참감문을 그렸습니다. x 이거나 y는 참참참거, x는 여기 있는 참참그거, 참참그거 썼고요. 그다음에 y는 것이다는 여기 y가 참거 참참이니까 거참 거참을 바뀌었습니다.
자, 전제들이 모두 참된 세계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가지요. 두 개 있죠. 1번 세계와 2번 세계 있죠. 1번 세계에서 전제들이 참, 2번 세계도 참입니다. 자, 결론이 거짓인 게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러니까 전제들은 모두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인 게 있습니다. 1번 세계입니다. 1번 세계에서는 전제들이 둘 다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이다. 전제들이 모두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일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이 추론이 마땅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마땅하지 않은 건 이제 창가몽을 그려서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추론은 일단 마땅하지 않은 추론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 추론이 될 수도 없고 파생 추론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론 규칙은 쓰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전제를 생각해 봅시다.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하거나 4호선이 정차한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요. 참이죠. 이게 서울에 안 사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일단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하거나 4호선이 정차한다는 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하죠. 네.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한다 됩니다. 따라서 서울역에 4호선이 정차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 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요. 거짓이죠. 서울역에는 4호선도 정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냐면 X도 참, Y도 참인 경우죠. 그러니까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한다도 참이 되고 서울역에 4호선이 정차한다도 참이 되는 이 경우에 이 추론 규칙을 적용하면 마땅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하거나 4호선이 정차한다.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한다. 따라서 서울역은 4호선이 정차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예는 확실하게 잘못된 전제들은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그런 추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뿐만 아니라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이런 추론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아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하거나 3호선이 정차해. 이 참이죠. 네.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해. 참이죠. 네. 따라서 서울역에 3호선이 정차하지 않아. 이거 어떻습니까? 이 결론. 참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연이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논리 계산을 통해서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결론이 맞았을 뿐입니다. 네. 따라서 서울역에 3호선이 정차하자 해. 따라서 부분이 틀린 거예요. 따라서 부분이 서울역에서 3호선이 정차하지 않아. 이건 참되지만 따라서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야. 따라서라는 건 전제로부터 결론이 관계인데 이러한 전제로부터 이러한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이러한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하거나 3호선이 정차한다. 서울역에 1호선이 정차한다. 따라서 서울역에 3호선이 정차하지 않는다. 왠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제와 결론의 참값, 그 자체의 참값, 우리 세계에서 우연히 참값이 세 개 다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놓된 거야. 하지만 따라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추론은 마땅하지 않은 추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오늘 배운 것은 못마땅하다를 배웠는데 못마땅하다는 것은 추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추론은 못마땅해. 그 말이 뭐냐?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말해서 전제는 모두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일 수가 있다. 전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못 받아들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 추론은 못마땅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전문 용어로는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합니다. 부당하다. 부당한 논쟁이다. 씁니다. 많은 학우님들이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는 말을 더 좋아해요. 물론 그 용어는 공식 용어입니다. 논리학회에서는 공식 용어고요. 마땅하다, 못마땅하다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도 이제 논리학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임원직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 이사 중에 한 사람인데, 당연히 이제 공식 용어들을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100년, 우리 이제 K-팝, K-방역,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K-철학, K-과학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토박이 말로, 일상생활에 쓰는 토박이 말, 안 쓰는 말도 있는데, 토박이 말 중에 안 쓰는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써서 이제 그 쓰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을 이제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 용어도 토박이 말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십 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좋은 용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학자들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편리성, 학계에 통용되는 말들을 쓰는 어떤 장점은 있지만 새로운 말을 정착시키고 또 많은 그 말을 쓰는 일상인들이 그 토박이 말로 된 전문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그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논리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이 용어를 그냥 쓰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될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양해해 주실 줄 믿고 오늘 그 44절 못마땅하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